이 대표가 SNS를 통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윤석열 선대위와 당대표 간의 갈등 양상에 대한 김병준 위원장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 해석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거 이제 파급력이 큰 메시지죠. 이게 선대위와 당 대표 간의 어떤 갈등이 결국은 좋지는 않잖아요, 후보한테. 지금 정 민망한 일이죠. 예. 후보한테 안 좋고보다도 국민들께도 예.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되도록이면은 뭐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예. 또 그다음에 서로 설득도 하고 협의도 하고 다 해야 되죠. 당이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공감된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책의 혁신이나 인물의 혁신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우리 국민의힘의 모습이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자, 이준석 대표 눈웃음 밑에 그럼 여기까지 이 글을 남기고 지금 오늘 예정됐던 일정을 다 취소한 이런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의중이 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직접 주변에 연락을 해보신 분이 없으십니까? 대다수가 연락이 안 닿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오전까지는 최소한. 그래요? 예, 예. 그 의중은 뭐라고 아마 보십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기 전에 아마 그 포털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네. 어제 저녁에 아마 국힘 초선 의원들 한 대여섯 분 정도 하고 저녁 식사 그러니까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하셨다는 것 같고요. 예. 아마 저렇게 술자리에서 저거를 올리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기사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걸 봤는데 예. 저건 제가 직접 이제 사실관계 확인은 못했고요. 어쨌든 당 대표께서 지금 연락이 안 된다 하고 하는 상황은 대단히 좀 엄중한 상황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충청권을 후보하고 같이 가기로 했다고 알려진 부분,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오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후보하고 아마 김병준 위원장하고 같이 가는 걸로 돼 있었고 대표는 같이 가는 것이 아닌데 그게 아마 해당 언론사에서 이게 잘못된 기사가 나가서 공보팀에다는 그걸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것 같고요. 근데 동행 일정이 아니더라도 네. 만약에 대표인데요. 후보의 일정을 모른다. 이것도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글쎄, 근데 그거는 자동으로 공지가 되거든요. 예. 보통은 이제 톡방, 문자 또는 뭐 텔레그램방 단체로 들어가 있는 방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예. 거기 보좌진이라든지 대표 또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들에게는 매일 당대표 일정, 원내대표 일정, 사무총장 일정, 후보 일정부터 쭉 이게 동시 공지가 네.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게 아마 이준석 대표의 톡방에도 당연히 들어갔을 거예요. 안 들어갈 리가 없거든요, 보면. 근데 다만 이제 대표시다 보니까 워낙 일이 많고 전화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눈으로 보고도 머릿속에 인지를 못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게 이거는 저 이준석 대표한테 한번 확인을 좀 확인이 해봐야 될 필요한 대목이에요, 저 부분은. 예, 사안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뭐 직함을 좀 내려놓는다던가 거취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왔는데 그럴 가능성은 그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예. 답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게 가장 중요한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자리를 인위적으로 대표께서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후보께서도 그렇고 두루두루 이준석 대표께 이렇게 이게 문제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예. 그리고 함께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보면. 예, 현근택 변호사님, 네. 이준석 대표랑 이제 방송도 많이 같이 하셨었잖아요. 지금 1년에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상황이 대표 패싱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나올 만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입당할 때 생각해 보세요. 입당할 때 없었거든요. 입당할 때 생각을 해보고 보통 이제 당대표 놓고 해야 돼. 들어가서 그렇죠. 처음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은 지금 지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절충안을 냈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좀 이산으로 하고, 왜냐면 이제 공동으로 지금 예. 선대위원장이 했으니까 본인도 약간 불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빼고 그 다음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올 룸이 있지 않냐. 그게 타협책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지하에 이제 거절된 것이고, 지금 이수정 교수 영입도 보면 본인은 좀 어쨌든 반대한다는 의사를 예. 명확히 밝혔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발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입당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선대위 꾸릴 때도 그렇고, 지금 사람 영입할 때도 그렇고, 일정도 그렇고, 다들 얘기는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는 하는데 결국은 약간 나이가 어리고 영선이고, 그러니까 당내에 세력이 크지 않으니까 그냥 온라인상에 있는 2030 지지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가도 되는데 당대표님 예. 눈치 볼 필요 있느냐, 이런 제가 보기에 생각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예. 본인에도 얘기해서 본인 어찌 보면 이제 미디어 본부장 맡는다는 얘기는 당대표가 이런 거 잘 안 맡아요. 네. 왜냐면 그냥 선대위원장으로만 하지. 그래서 자기는 선거에 열심히 뛰겠다고 했는데 계속 이제 패싱되고 있으니까 예. 좀 서운한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근데 뭐 당대표를 그만두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진 않다. 그렇죠. 예. 왜냐면 지금 일단 원외고 당대표도 어렵게 됐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아마 선거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 역할은 몰라도 당대표를 그만두거나,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윤석열 후보가 나서서 풀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두루두루 다 같이 풀어야겠죠. 근데 두루두루 이제, 같이. 근데 예. 후보 역할이 중요한 것 같고요. 현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만 제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보충 말씀을 드리면, 그때 입당할 때 그냥 이렇게 전격적으로 당대표 없을 때 입당을 하게 된 예. 거는 사실은 입당 날짜를 이미 정해놨고, 그게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등 아주 제한된 극소수만이 알고 있었는데, 한 언론사에서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며칠째로 입당하느냐고 확인 전화가 오니까, 다른 언론사들을 계속해서 확인 전화가 오니까 이제 이거를 확인해 줄 방법도 없고 확인을 안 해줄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득불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지방에 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전격적으로 입당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도 뭐 치맥 회동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대표와 거리를 좁히기 위한 과정들이 여러 번 있었고, 김종인 대표님하고도 식사를 몇 번 했으며 이렇게 또 찾아가서 뵌 것도 그 숫자가 부지기수거든요, 보면. 그런 사정이고, 이수정 교수 영입 문제도,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께서 왜 이수정 교수 영입을 반대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정확히 저 지점은 납득은 안 돼요. 그래서 저 지점이 이수정 교수 영입 문제가 그렇게 대표께서 휴대폰 끄고 잠적하실 정도로 중차대한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저것도 무슨 갈등의 배경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일단 신속하게 이준석 대표 빨리 당무 복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후보를 포함해서 두루두루 이준석 대표 만나서 어떤 상황인지 좀 얘기를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